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다들 쉬셔야 되는데, 이제 6일 지방선거에서 그 부정선거를 방지해가지고, 방지하게 되면 이제 3구 그 대선에서 뭔가 부정선거로 그 정권이 이제 막 부정하게 당선된 정권이 들어서는 걸 일단 저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 그 2018년도 63인가 613인가 63인 것 같아요. 63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거의 그 저는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거의 뭐 시장서부터 막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아주 이렇게 전체를 그 뭐죠, 이쪽이 지난 여당 쪽에서 완전 장악하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자기 당들끼리 하니까 이 심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 정부 예산, 그러니까 지방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들도 지원하고 뭐 센터도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별의별 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산하 기관들 뭐 공공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관들을 본인들 친한 사람으로 아니면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예산을 받으니까 뭔가 뭐 무슨 조국 수호 집회 있으면 또 거기 다 쫓아나가는 또 그런 촛불 집회 있으면 다 쫓아나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 성향이나 뭐 이념이나 아니 지식이나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중에 가장 좋은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그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당이 전부 다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게 심사가 안 돼요. 안 되고 모든 게 정치적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정선거라는 게 그 폐단이 엄청난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좀 이상하고 뭐가 잘 안 돼요. 뭐든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배후에는 그런 식으로 이게 편파적이고 또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객관적인 전체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론이고 뭐고 다 독점이 돼가지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국민들 어디가 막 가서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뭐 누가 정정당당하게 그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수결 원칙이 가장 그 절차적인 정의 중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법 부정으로 투표지를 막 위조해가지고 갖다가 더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미리 그냥 누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국가기관들이 그걸 막도록 시스템이라는 게 돼 있었거든요. 법률에서 중앙선관위나 각 지방선관위원회도 그걸 막으라고 해가지고 뭔가 국가가 헌법과 가진 법률 제도로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관이고, 또 그렇게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거기다 배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공무원으로 신분 보장을 해주고 또 국가 예산으로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보장도 해주잖아요. 그죠? 연금도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게 하고 뭐 모든 것이 이렇게 하고, 거긴 또 뭐 심지어 조사권도 주어져 가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좀 뭐 하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되게 겁을 내는 그런 기관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기네들 그 주어진 목적과 사명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데, 목적과 사명에 따라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뭔가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이런 부정의 결과가 일어났는데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면 국가 제도가 움직이지 않는 거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국가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은 저희들이 힘도 없고 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같이 뭉쳐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그래가지고 뭔가 바로잡아 나가고 여론을 형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곳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다시 부정투표용지 제조 투입 방지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그다음 보면 그 부정선거가 이제 그동안 저희 4.15 총선 또 3구 대선 뭐 이렇게 쭉 이제 겪어 오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냐면 거의 그 선거들이 미리 이제 여론을 좀 어느 정도 자기네들 목표에 따라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조작에 들어갔는데 여론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가지고 국민들 정신없게 만들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여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사기극이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사기극이라고 표현해도 거의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론이 아닌 걸 가지고 여론을 몇 퍼센트다. 이렇게 그동안 조작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이렇게 그 여론이라고 막 신문에 막 언론에 발표하는 게 이게 못 믿겠고 이게 사기극이다 이 정도까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나라가 이 공공이라든지 뭐 심지어 언론까지도 이 사기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신뢰가 무너진 이런 그 피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신용이 무너지는 거는 옛날에는 저희 어른들도 보면 지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업을 하시는데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잃으면 뭔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지금은 신용이 완전히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론 뭐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참 이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하고 그런 여론을 조작하고 그게 자기네들 개인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국가사회라든지 우리 국민한테 끼친 폐해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이 여론을 미리 조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선에 필요한 이제 득표율을 미리 이제 계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뭔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치밀하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이 이 정도라서 당선 가능성이 이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의석을 아니면 뭐 지방 선거에서 이기게 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제 그 조작을 미리 아주 치밀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이제 실행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그 조작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선관위원회 발표된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당일 투표보다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당일 선거에서 그 투표지를 개표장에다 그냥 그 실제로 투표 안 된 걸 그냥 뭉텅이로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드물고요. 그 전반적인 방식은 아니고 사전 투표를 주로 조작하는데요. 사전 투표는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요. 일단은 투표인 수를 그러니까 실제보다 늘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이 사전 투표는 좀 전에 우리 김영철 장군님 이제 잘 설명하셨을 거지만 그 QR 코드를 인쇄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제 주로 이제 선거는 명부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선거인 명부라는 걸 미리 작성을 해서 유권자들의 명부가 있고 그래서 이중투표를 명부를 통해서 방지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이 명부에 기록이 되고 또 그 투표한 사람들의 숫자와 투표지 숫자를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투표지에 기표된 그런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 이걸 관리하니까 명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일 당일 투표는 이제 실제 그 명부,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로 이제 명부를 뭐 어쨌든 컴퓨터로 출력하긴 하지만 거기 명부에 일련 번호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다 확인하고 뭐 서명을 한다든지 또 명부를 대조해가지고 한 장씩 투표지를 이제 교부를 해주잖아요, 그죠? 당일 투표지를. 근데 사전 투표는 그 명부가 실물 그 종이 명부가 아니고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이게 전산 데이터베이스도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전자 파일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 그 명부는 각 투표소별로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이제 거기 명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죠. 투표소별로 명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투표소에 누가 와야 되는데 그 사람 그 중에 누가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명부를 관리를 하는데 사전 투표는 그 명부를 통합선거인 명부라 그래가지고 각 투표소 명부를 전부 다 하나로 그냥 다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하나의 명부로 전 그 선거인, 전 투표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누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또 컴퓨터에 뭐 그 사람 본인인지 아닌지 컴퓨터로 이제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컴퓨터는 실제로 그게 작동되는 거는 그걸 내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그걸 관리한 사람만 알지 그냥 일반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로 관리가 되니까 컴퓨터로 관리한 사람이 정직하게 잘 관리를 해주면 그게 비교적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부정하게 그 컴퓨터 그 명부를 관리를 하고 만일 허위로 사람을 뭐 더 많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투표했는데도 또 투표하도록 명부를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마냥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못 해요. 우리가 재판을 4.15 총선 후에 이제 주로 민경욱 의원 재판이 가장 이제 치열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초창기부터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래 있다가 내주면은 그 명부가 편집된 명부를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도 안 되는 명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명부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대조하는 이런 것 자체는 거의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그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명부를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특히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제 그 어떤 지역 선관위원회가 아닌 다른 선관위원회에 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하면 도대체 전국에 그냥 곳곳에서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지가 이쪽으로 오는데 그 진짜로 투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너무 그거는 작업을 만약 컴퓨터로 이제 확인하면 할 수 있거든요. QR 코드라든지 대조를 하면. 근데 그거는 관리하는 사람만 하는데 그거는 근데 선관위원회 태도가 어떠냐면요. 그걸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준다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잘 관리를 한다면 그래서 결과는 공정할 텐데 결과는 공정하지 않은 내용, 조작된 내용이 나왔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거기 접근하려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원본 파일은 삭제했다고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은 뭐 헌법기관이라 그러고 감사도 안 받겠다고 전번에 선관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그냥 신뢰성도 잃어버리고 또 결과는 보면 조작된 내용이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거 가지고 있는 전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산도 프로그램이 있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전산 그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코드 이제 그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검토도 안 하고 분명히 조작이 돼 있는데도 본인들은 그냥 그걸 검토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참 한심하죠, 그죠? 이런 선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 명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이러니까 사전 투표가 조작이 될 수 있고 왜냐면 관리자에 따라서 조작이 될 수 있고 조작에 대해서는 우리 검사 자체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조작이 됐고요. 근데 지난 4.15 총선이나 3구 대선은 보면 조작은 이제 자기 유리하게 해주려는 당 후보한테는 뭐 4.15 총선 같은 경우는 한 10%를 사전 투표 득표에 더 가져가고 그리고 그 반대쪽 당에는 10%를 빼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게 각 그 투표소나 동별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냥 사전 투표에서 이쪽에 반대당 후보 떨어뜨릴 당 후보에서 10%를 빼가지고 이쪽 당에다 10%를 더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패턴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은 우리 공병호 박사님이 아주 밤낮으로 방송하신 공병호 TV에 이렇게 쭉 지난 방송들 보시면 전국의 각 지역별로 그 사전 투표 조작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그 종로구에서 4.15 총선 때 이낙연 후보한테 이제 졌잖아요. 그죠? 졌는데도 사전투표 그 조작률을 보면 엄청나요.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의 한 10%에서 그 20% 정도가 황교안 대표님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실제로 득표한 것보다. 그리고 이낙연은 그 정도 비율로 또 더 가져가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따지면 거의 20%에서 거의 40% 가까이까지 이렇게 그냥 차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선거를 잘하고 좋은 정책을 내고 이래봐야 당선될 방법이 없잖아요. 아예 떨어뜨리려고. 그리고 해도 너무너무 크게 그냥 그런 그 조작이 들어간 것들이 요즘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돼가지고 그것도 어젠가 오늘인가 공병호 박사님이 방송하셨어요.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의석을 훔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부정선거 방지대 대원님들한테 이제 말씀 드리는 건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방법 같은 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지만 대충 그럴 수 있다 막연하게 이제 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선거인 자체 숫자를 우리가 확인도 못하고 또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결과는 조작이 되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집계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부 뭐 고발자가 나오든지 내부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조작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국방대원 한 명 한 명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작을 완성을 하려면 꼭 투표지를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게 투표지를 안 맞춰놔도 나중에 아무 사람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면 투표지 맞춰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컴퓨터 그 결과만 가지고 선거 결과 확정시켜버리고 그냥 아무도 이제 투표지 신경 안 써 이러면 뭐 다들 편하겠지만 이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투표지를 다시 씌워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러면 그럼 실물 투표지를 맞춰놔야 돼요. 근데 그 조작을 했는데 그 투표지를 맞춰놓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맞춰놓지 않으면 완성도가 나중에 이제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투표지 숫자를 세어보면 이제 드러나니까 발각이 되니까 투표지를 위조해가지고 반드시 투입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방대원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전산 조작이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투표지를 위조해가지고 투입하는 걸 우리가 방지 활동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잡아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표지 위조를 방지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를 거의 위조 투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전 투표지를 위조 투입하기 좋은 게 사전 투표지,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는 투표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따가 또 그 규정 같은 게 나오지만 그 투표지를 인쇄소에다가 인쇄를 맡기거든요. 맡기는데 당일 투표지는 꼭 거기 일련 번호가 그러니까 1, 2, 3, 4, 뭐, 000, 1, 2, 3, 4, 00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십몇만 표라면, 그거 1에서 십몇만 번호까지 이제 다 그 투표지가, 일련 번호가, 이렇게 딱 인쇄가 되거든요. 그 투표지 자체에. 그러면, 그 절치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할 때는 그 일련 번호지를 절치해가지고, 일련 번호지는 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투표지 자체에는 일련 번호지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누가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당일 투표지는 인쇄를 딱 맡기고 또 그 인쇄한 숫자는 전체 유권자의 한 70% 정도 범위 내로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투표지가 양으로 관리가 되고 또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관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당일 투표지는 또 선거하는 당일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당일에 개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 과정이 단순해요. 그 투표소에서부터 막바로 개표하는 큰 공간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그때는 참관인들이 다 따라 붙잖아요. 그죠? 따라 붙어가지고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다 참관인들이 이제 옆에 지켜보는 가운데 이동이 되고 경찰관들도 지켜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장 안으로 가요. 가끔 요즘 이제 보고하는 내용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실제로 투표소가 아닌데 투표소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투표함이 들어오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당일 투표지는 그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전 투표지는 그 위조할 수 있는 게 일단 아까 했듯이 명부 자체가 컴퓨터로 관리되는데 컴퓨터로 마음만 먹으면 그 숫자를 정말 엄청난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계속 그 사전 투표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5%에서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서 25% 정도 사전 투표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가 2,500만이면 그러니까 그 한 1,200~300만이 이제 당일 투표를 한다면 사전 투표가 한 1,000만 정도 하니까 거의 비슷해요. 사전 투표. 근데 그 숫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로 한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결과를 이런 걸 보면 사전 투표자 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네들이 그 필요로 하는 사전 투표에서 그 득표를 늘려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난 4.15 총선 때요. 인천 그 연수월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분석한 우리 허병규 교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안팎으로 20%, 그러니까 민경욱, 이정미 쪽에 한 10% 두 사람 합계 10%를 빼고 또 이정희령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10%를 더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20%를 실제보다 차이를 냈는데 근데 그 20%를 차이를 냈다 하더라도 사전투표 인원이 만일 뭐 그 당일 투표에 비해서 뭐 당일 투표가 40%, 당일 투표가 60%, 사전 투표가 40%, 사전 투표가 좀 한 사람이 좀 적어지면 그 득표율 격차 가지고는 그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이런 그 서로 상관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전투표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 상부 대선 때도 우리 한교안 대표님하고 또 뭐 여러 그 어떤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사전 선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외친 이유가 그건 거거든요. 사전 투표는 이렇게 조작이 될 수가 있고 조작이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계속 조작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게 클수록 조작이 쉽다 이거죠. 적은 비율만 이렇게 조작을 해도 결과가 그냥 확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는 조작될 수 있고 또 사전 투표지 또 위조가 또 용이한 이유는 뭐냐면 사전 투표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프린터로 한 장씩 발급을 해주잖아요. 당일 투표는 미리 인쇄를 해가지고 1년 번호로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당일 투표는 또 차이가 있어요. 사전 투표는 하고.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그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찍는 거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게 이제 진본이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전 투표는 그 도장을 찍찍 찍어주지 않고 도장이 프린트가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거는 새로 그냥 그 이미지 파일만 프린트하면 얼마든지 새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의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사전 투표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선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정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사전 투표는 상당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년 번호도 우리가 사전 투표는 미리 1년 번호를 절취해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QR코드로 하는데 제가 또 이제 겪어봤지만 QR코드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QR코드에 저게 숫자가 몇이 써져 있는지 저 안에 뭐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우리 스캐너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그 1년 번호를 도출할 수 있는데 아까 그 김영철 장관님 강의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사전 그 QR코드에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거기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모르는 표식을 넣는다든지 뭐 아니면 똑같은 1년 번호인데도 모르는 표식을 넣어가지고 서로 다른 것처럼 인식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일 한다면 사전투표는 관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위조해도 모르니까 똑같이 QR코드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롤 프린트 용지는 이제 얼마든지 새로 프린트하면 투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새로 만들어낼 수 있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새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전투표지가 훨씬 더 위조와 부정이 사전투표에서 높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어쨌든 당일 투표지도 뭔가 가짜 투표지 만들어가지고 뭉태기로 집어넣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데 그래도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조작된 투표 결과를 그냥 그 공표를 해버리고요. 공표를 해버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그 조작된 결과에 따른 투표지를 맞춰가지고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 감시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부탁드린 건 전번에 우리 3부 대선 때도 정말 그 밤 12시 넘어까지 계속 부탁한 게 끝까지 그냥 투표 보관하는 데까지 우리 그 참관인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실천한 분들이 상당히 큰 것들을 막아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분당, 뭐 과천, 성남 이런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 바로 지역구 가까운 곳이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전번에 우리 여기 국방대 그때 보고대에 나와가지고 아주 여러분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던 우리 어떤 여성분이 그냥 혼자서 그냥 끝까지 그냥 새벽 2, 3시까지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거기서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조작된 투표지 또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발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부정선거를 하려던 사람들을 좌절시켜가지고 거기서 아마 상당히 많이 막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그런 노력이 부정선거 결과를 이제 좌절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지 보관하는데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지난 그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 현장에서 이제 투표 뭐 사무원 이런 거 참여하셔서 투표지 보관하는 걸 보신 분들이 새벽에 이거 거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이걸 다 전부 다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경호 의원 그 검증기일에서 투표지가 완전히 그냥 그 선거할 때는 다른 투표지인데 그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트로 그냥 갖다 채워 넣은 투표지가 나온 이유가 사람들이 그냥 다 가고 집에 가고 몇 명 남았을 때 그냥 새로 만든 세트를 가지고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보관시켜 놓지 않았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이제 방지 요령 아까 제가 이렇게 부정선거 쭉 일어나는 그 이제 그 플로우 흐름을 이제 대충 제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론 조작이 되는 거는 뭐 이건 언론을 개혁한다든지 여론 조사 기관들을 뭔가 부정한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바꾸고 뭐 인가를 취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이제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득표율 당선자 조작을 막는 데 대해서는 정당이나 기성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어느 때가 되면 물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당과 이런 기성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가는 것은 이런 계속 이런 부패하고 불의하고 뭔가 이상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걸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참 한심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또 일어나려면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되고 법원에서 막 판결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해야 이게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물갈이되는데 국민들이 아무리 목소리 높이 외치고 뭐 가서 막 구방대 활동을 해도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구방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막 현장의 부정을 잡아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물갈이될 수 있고 또 그게 뭔가 정당한 후보자들을 당선시켜 가지고 이런 개혁이 되는 그런 물꼬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걸 위해서라도 구방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하는 것은 사전투표의 방식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지 위조의 환경을 우리가 감시하고 개입해서 부방대원들이 이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요 분야거든요. 사전투표지를 위조해서 집어넣는 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일투표지 위조 투입되는 거는 당일투표지는 그 인쇄해가지고 보관하고 교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법정화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가 뭔가 선관위에 대한 뭔가 감시라든지 질의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여기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요. 또 개표장에서 우리가 그 위조된 당일 투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라고 왜냐면 한 뭉치 전체가 완전히 새 투표지로 이렇게 딱 쌓여 있으면 그거는 위조된 투표지가 거의 확실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확실하게 거기서 개입하고 뭐 도장이 이상하게 기표인도 대개는 그냥 이상하게 찍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기표인이 완전히 그냥 괴물처럼 막 찍힌 것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위조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모나미에서 기표 연구를 만드는데 딱 직경이 0.7mm이고 아주 잘 만들어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투표지가 기표인이 잘 안 찍혀요. 미끈미끈하고. 그리고 기표인을 찍으면 잘 그 절반만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게 회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난 선거의 부정을 가지고 계속 뒤에 선거에서 그냥 그걸 합리화하고 지난 부정을 덮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진짜 욕이 나오려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몽둥이가 있고 그 범인 누군지 알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너무 그러니까 투표지가 원래는 그 기표인을 찍으면 잘 인쇄가 그러니까 인주가 잘 흡수가 돼 있게 그렇게 특수하게 제조가 되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약간 누런 종이에다가 막 그 투표지가 잘 접히지도 않아요. 빳빳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인주를 찍으면 잘 찍히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보고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어디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도입했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난 선거 때 그런 이상한 용지들이 많이 나온 걸 캄프라치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말 나쁘고 악하죠. 이게
정말 마귀 같아요. 정말 저는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부정을 가지고 그렇게 가리려고 하는지 정말 화가 나요. 전 화가 화를 잘 안 내는데도 화가 나요. 조작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보관 당시 감시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 조작한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투표지를 갖다가 이제 맞춰 집어넣고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개표장 현장에서 아니면 투표지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이 그걸 지켜보고 그걸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플로어에 따라서 우리 부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보다 사전 투표지 위조 투입하는 거, 당일 투표지 위조 투입하고 또 조작된 투표 결과를 나중에 이제 그걸 보관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보관하는 거 이런 걸 감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전 투표지 이제 특히 사전 투표가 조작이 크고 또 그 용지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우리가 위조 투표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좀 그런 지식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전 투표지 롤 프린터 용지로 프린터로 인쇄 출력해서 교부가 되거든요. 근데 용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용지를 납품을 받아요. 그게 다 국가의 그 모든 재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업무는 다 법규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회에서 또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1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큰 선거잖아, 그죠? 전국에 뭐 수천 군데 에서 만약 굉장히 인원도 많잖아. 이번에 보니까 선거 종류가 7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죠. 중요한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상대방 윤형선 후보하고 지금 보궐선거잖아요. 그 국회의원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분당에서 거기 또 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는 안철수 후보하고 또 상대당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그런 선거들이 있고 각 지역에서 또 우리 양주인가 거기 우리 변호사님인데 주광덕 변호사님하고 또 거기도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보궐선거 투표지 색깔은 스카이 그레이예요. 스카이 그레이. 저번에 제가 이걸 잘 알게 된 이유가 그 도태우 변호사님이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득표를 많이 얻었어요. 보니까 도태우 변호사님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혹시 1등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로 많이 득표를 했는데 근데 거기도 보면 그 스카이 그레이 투표 용지가 나와야 되는데 색깔이 막 다른 것들이 같이 막 보관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스카이 그레이 여러분 스카이는 하늘색이고요. 그레이는 회색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스카이 그레이 하늘색하고 회색을 약간 합쳐놓은 그런 애매한 색깔인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인터넷 건데 스카이 그레이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용지가 있어요. 이번에 납품받은 용지. 그래서 우리 부방대원들이 이거 이제 선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 저는 인천 미추홀이라고 옛날 남구였는데 미추홀인데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복합행정타운인데 거기를 방문을 하셔요. 방문하는데 혼자 가면 좀 뭔가 그쪽에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측하고 누가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몇 분이 좀 그렇게 좀 부방대 우리 위원장하고 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좀 정중하게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 책임자를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뭐 아예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이번 6.1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서 사전투표 용지를 어디서 얼마나 공급받았냐 그 내역을 좀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뭐 어느 회사에서 뭐 롤 용지 무슨 색깔 몇 박스 뭐 무슨 색깔 몇 박스 이렇게 쭉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셔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선관위 창고를 좀 보여주세요. 해서 창고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지난 선거에 쓰고 남은 롤 용지 박스가 있는지 그걸 있으면 이것 좀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치워주고 아예 그냥 소각해 주든지 폐기시켜 달라고 그걸 또 확인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요. 그러면 제 경험에 비춰서 위조 투표를 굉장히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 용지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 납품받은 용지만 가지고는 그 한 선거를 쓰면 거의 다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그걸과 그 이상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거는 그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그게 몇 장 정도 프린트할 정도 양이라면 그 정도는 충분한데 제가 이게 인천 연수을 이제 선거 그 보존 처분하러 갔더니 이렇게 롤 용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총선용 롤 용지인데 이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14박스예요. 여기 한 박스에 롤이 10개가 들어있거든요. 14박스면 그냥 그 지역의 투표지 아마 사전투표지 새로 다 만들 정도 양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마 숫자가 롤이 꽤 커요. 이렇게 큰 건데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사진 나오지만 이게 너무 의아해요. 그리고 그 옆에 기표 용구도 한 박스가 그대로 있어요. 그 한 박스면 아마 새로 다 선거할 만큼 양이 있었고, 그리고 막 그 프린트 할 수 있는 잉크도 그냥 잔뜩 있었고, 그럼 거기서 다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창고에서. 근데 이걸 왜 거기다 남겨놨는지,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이런 그 투표지를 막 새로 만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하니까 의아해가지고 일단 한쪽 구석에 있는 걸 사진을 막 찍었더니 선관 직원이 와서 막 난리더라고. 이건 찍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미리 찍어놔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보니까 지금 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위조 투표지 맞는데 이용되겠구나. 근데 다른 데도 갔더니 이게 지난 것들을 다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검증기일에 가보니까 용지가 틀려요. 용지가 틀리고 용지가 색깔이 틀리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난 3월 3일 날 3구 대선이 3월 4일 날 5일 날 이틀 그 양일간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거든요. 3월 3일 날 선관위 창고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진 찍었는데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다 롤 용지를 아예 쓰려고 이렇게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일 투표장에 갈 거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죠? 현장에서 이걸 다 풀어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선관위 창고에다가 이렇게 그냥 뭘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쌓아놓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 바로 가운데 있는 그 플라스틱 박스는 이게 전부 다 사전투표 용지 프린터용 잉크예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잖아, 그죠? 잉크 이거 하나 꽤 비싸요. 한 4만원, 5만원 정도인데 이게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양을 프린트할 수 있는 잉크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만 해도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12박스거든요. 이게 2018년도 사전 그러니까 전국 동시지방선거 했을 때 쓰던 투표용지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께 2020년도, 2022년도 4년 거의 4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그냥 창고에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용지들이 거의 다 위조 투표지 만드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제 사진이 맞는 요 증거 요 아래 커피 있잖아요. 이거 제 커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 지문을 남겨놨죠. 그리고 여기 노란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다 키워가지고 보니까 이 용지를 먼저 사용할 것 이렇게 써놨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여기는 투표장이 아닌데 왜 그리고 이 옆에는 우편 봉투가 그냥 또 바구니에 잔뜩 담겨 있고요. 이게 꼭 그걸 이렇게 유추해 보면 관내 사전 투표라고 우리 우편 봉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여기서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선거 때 가보면 막 어느 선관위원회 가보면 우편 봉투가 얼마나 많이 실려온지 몰라. 이렇게 큰 플라스틱 박스에 그냥 꽉 채워가지고 그냥 안으로 몇 단 이걸 해가지고 오는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 따라갔더니 오전에는 여기서 작업했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사전투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끝나잖아요. 끝났는데 그 다음 11시야. 11시고 이거 첫째 날 사전투표 끝나고 둘째 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그 다음 11시에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등기우편을 밤중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밤중에 전국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침 11시에 다 그렇게 다량으로 그리고 어제 뭐 한 2만 개를 관내 사전 투표가 했다고 이렇게 미리 숫자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죠. 숫자를 어떻게 아세요? 뭐 했더니 이분이 뭐 어떻게 되냐면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다 게시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관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홈페이지 가서 그렇게 데이터를 확인하나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지 위조는 사전투표지 이제 만들 때는 사전투표지 발급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는 이제 온라인 전산망인데 이게 온라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대개는 그냥 그 전용 통신망이라고 해서 케이블로 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 외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모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를 하는데 이것도 뭐 어떤 데는 그냥 저걸로 하기도 해요. 그냥 무선 그 통신 거기가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가 이렇게 잘 안 될 땐 무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선관위 내 사무소나 임시사무소 우리가 임시사무소라고 우리 전국에 막 100몇십 개 있는 걸 봤잖아요. 그 투표일 전에 사전투표지를 발급해서 위조한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 어떤 분은 실제로 밤중에 그냥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 그 우편 봉투까지 이렇게 만드는 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비밀리에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걸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선관위 사무실에는 그 선관위 내부에 그 안에 공정선거감시단 이거는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민간 사람들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그 분류기를 잔뜩 그냥 깔아놓고 그때가 바로 선거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 전날이고 공정선거감시단이라는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은 말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다 밖에서 이렇게 인증받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분류기가 있었고 분류기가 꽤 여러 대가 놓여 있더라고. 그리고 감시단 사무실 안에 컴퓨터가 꽤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그 한두 대가 아니라 그냥 거의 여러 대가 컴퓨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 공정선거 또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거는 그런 직함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새벽에 그냥 그 선관위 사무실 들어가서 그냥 그 불법한 일을 하는 걸 이제 목격하고 막 어떤 분은 막 경찰 불러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일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관위원회가 만약에 공무원 조직인데도 이제 당파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한 당을 위해서 그 당의 부정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우리 부방대원 분들께서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 지역 부방대 위원장하고 이렇게 좀 협의하셔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세요.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담당자나 담당 국장을 만나면 최고 좋아요. 국장 면담 요청해가지고 용지 이번 6.1 지방선거를 위해서 납품받은 용지 납품 내역 몇 박스 받았냐 어느 회사로부터 얼마너치를 받았냐 그건 다 본인들이 계약서가 있고 영수증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처별 수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창고를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창고에 가세요. 그래서 기존 선거에 사용하고 남은 투표용지나 롤 투표용지거든.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납품받은 용지를 제외한 용지는 전부 폐기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으세요. 이걸 요청을 문서로 해놓으면 가장 좋고요. 문서가 안 쓰더라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구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 잘 말이 안 먹히고 중간에 잘리고 이러면 그 지역에 지구당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대동해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그 좀 정당에서 나오면 좀 겁을 내거든요. 좀 그렇게 하신 게 필요하고 혹시 국장이 전혀 태도가 거만하더니 말을 안 들으면
선관위원장을 좀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어요. 선관위원장은 되게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거든요. 좀 판사를 그냥 적극적으로 면담 요청을 하세요. 판사가 법정에서는 우리가 정말 대하기 어렵잖아요. 자기 사건에 의해서만. 그것도 변호사들이 얘기할 수 있지 당사자들은 얘기도 잘 못하거든요. 또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건 선거 관련해서 우리 유권자가 권리가 있잖아요. 유권자니까 나 선관위원장 만나야 당신이 이렇게 태도가 공무원으로서 우리한테 뭔가 필요한 정보도 제공 안 해주고 나는 걱정이 된다. 이게 또 부정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나는 선관위원장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뭔가 통하는 선관위원을 이렇게 같이 가면 선관위원이 권한이 커요. 선관위원은 부정선거 의심이 있으면 어떤 물품을 자기가 압류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용지 같은 거, 이거 내가 부정의 의심이니까 선관위원으로 내가 압류한다 하고 압류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조사를 할 권한이 있거든요. 좀 선관위원들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 사전투표지 위조를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 인천 그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계양선관위원회에 우리 후방대원 한 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런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아주 그걸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부를 하니까 우리 거부한다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요청하고 선관위원장 만나자 그러고 또 지역 선관위원이나 이런 분들 데리고 가고 아니면 지역의 그 뭐 정당 관계 이런 분들하고 다 몰려가고 아니면 그 앞에 집회 시위라도 좀 하고 아니면 언론에다 제보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펼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좀 그래도 부담을 느끼잖아, 그죠? 그래도 그냥 그래도 막 해야 되겠다 하고 막 밀어붙이면 나중에 이제 검사들이 이제 갖다 구속하겠죠. 구속해가지고 이제는 뭐 조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아요? 정보를 이거 한번 보세요. 정보롤이 뭐 같습니까? 이게 투표용지 박스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다가 내놓은 거거든요. 위생용품 관리법이라고 이한 한글 표시사항. 근데 투표용지가 위생용품인가요? 이게 좀 이 투표용지는 위생용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그리고 위생용품의 유형이 7번에 나오는데 화장실용 화장지예요. 아니 대법원에서 선거 소송하는데 왜 화장실용 화장지 박스를 여기다가 이거 선거 용지라고 하고 제출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추측은 해요. 왜냐면 화장지도 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투표용지도 사전 투표용지 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용 화장지 만드는 회사에는 그 롤을 만드는 그런 장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 종이를 갖다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롤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 그걸로 화장실용 화장지로 쓰라고 투표지가 남으니까, 그죠? 지난 선거에 쓰다 남은 걸 가지고 화장실용 화장지로 이렇게 자원을 재생 환경하는 건지, 이게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선관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그 민경욱 의원 그 연수를 선거무효 소송에 지금 이걸 전국에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용지 썼다가 하고 들이밀은 게 이 용지 박스에 난 이걸 여기서 본 게 아니라 거기서도 봤거든요. 지난번 3구 대선 그 방문한 거기 선관위 창건에도 이 용지가 저 위에 한 박스가 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규격 용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용지가 누런 용지들이 검증 현장에 나와 그러니까 만드는 위조 투표지 이용하느라고 이런 별의별 회사 원래 이 회사에서 납품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그 조사받은 내용도 보면 이 점보롤이라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납품 받았어요. 대기업에서 고급 용지를 납품 받았는데 이거 뭐예요? 왜 화장실용 화장지를 왜 투표 용지라고 제출했는지 너무 이상해요. 이게 또 굉장히 많아요. 이 화장지 박스를 여기다가 투표 용지 여기 이 업체에서 이걸 납품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여기 봤더니 화장실용 화장지라고 돼 있는 거 여기다 투표용지를 롤 용지를 여기서 납품받은 것 같아요. 위장하셔 들어오는 네, 위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반입을 투표지로 가면 눈에 띄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 이거는 투표지라고 네. 투표용지라는 표시를 해놓으면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그냥 잡짐으로 보이니까 그 스무스하게 건물 안으로 반입시키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래. 상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참관인들이 화장지를 많이 쓰실 테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아유. 그리고 뭐 이런 박스도 있고요. 여기도 이 안에 이제 롤 용지가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참관 활동 중에 사전투표지 위조 방지하는 거는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요. 투표장에서 그 투표인,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투표인은 자기 개인 도장이나 사인 뭐 이렇게 그 돼 있거든요. 법률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해서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사전투표지는 자기 개인의 도장을 날인해.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더 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이렇게 해놨을 법에는. 근데 왜 선관위원들이 법을 지 맘대로 그냥 해석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무대법 진짜 이게 뭐야 법률을 지 맘대로 막 고쳐가지고 그래 하는 그걸 날인을 안 하고 인쇄를 해가지고 주고 또 투표관리관 자신 뭐 개인의 이렇게 돼 자신인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분명히 그 사람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도장 또 그냥 거기 선관위 그 프린트 인형을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눠주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국민이. 왜냐면, 국민은 우리는 법률을 지키는데 당연히 법률도 안 지키는 거, 이거 뭐냐, 이 법률 안 지키면 이거 무효다 하고, 현장에서 그 투표관리관한테 이의하고, 사전투표할 때. 그렇다고 투표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투표하러 가셨으면 투표는 하되, 이의를 하세요. 이의를 하고, 또 참관인들이 이의를 하고,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돼서 이건 무효입니다. 이 투표지는. 이렇게 이의를 해놓고, 이의서를 거기다 제출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이라고 투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의가 있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일을 해야 왜냐면 본인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투표지를 위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도장을 자기네들이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범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 도장을 찍어대면 투표지 마음대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투표지 보관소 감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모니터로 컴퓨터 모니터로 막 들여보게 하고 안에는 확인도 못하게 하는데 적어도 내가 그 안에 안 들어갈 테니까 문이나 여러 가지 한번 보자. 투표통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그 사전투표지 우편투표지는 그냥 수시로 갖다가 넣는데 거기에 정당 참관인 2명이 이제 참관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좀 어느 당이든 간에 이 선관위원회가 철저하게 막 이렇게 선관위원들이 자기네들 좀 감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협조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그냥 우편 투표지 이걸 밤중에 그냥 막 통 안에 집었는데 나중에 통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막 끼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투표를 이렇게 그냥 무슨 우편 투표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투표 숫자가 너무 많아 우편 투표 관내 사전이라 우편 투표가 그거 정말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사실 그 정부에서 이제 제대로 의지가 있다면 우체국도 다 조사하고 우체국은 요즘 이제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투표함 감시하는 곳에 우리가 감시를 해야죠. 그래서 지난번 3부 대선 때도 그 모니터 앞에서 그냥 밤새 지키고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또 그 투표함이 보관되는 그 선관위에 누가 새벽에 출입자가 온지 밤새 그냥 며칠 밤낮을 지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모든 분이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에 나눠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물은 이제 사전선거가 첫날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그 들어오는 걸 옆에서 보시면서 이거 얼마나 들어오냐, 그리고 시간은 언제 들어와 이런 걸 좀 옆에서 기록도 하시고 또 거기 선관위 직원들한테 계속 질의도 좀 하시고 원래 이것도 정당 참관인들이 참관 하에서 이걸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없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다 그냥 하더라고요. 하는데 정말 이 사전 투표는 관리가 안 돼요. 우리가 당일 투표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은 사전 투표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런 관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함이 이거 이동하는 것도 감시라고 이게 이제 선관위원회 사전투표함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개표장으로 가는 건지 이걸 해야 되고 또 다른 데서 그러니까 투표함이 들어오는 거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감시를 해주시고요. 여기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에 관한 그 공직선거법 규정이요. 151조인데 이게 조문이 항이 여러 군데인데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받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된다. 이왕 투표용지, 투표함은 이게 관리가 철저하죠, 그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보면 이게 뭐 막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함은 하나의 선거에서 투표에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두 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소가 있잖아요. 뭐 제1투표소, 제2투표소 그러면 한 투표소는 투표함 하나만 쓰라는 거거든요. 하나의 선거 하나만 쓰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준데 이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투표소가 없는데도 뭐 3투표, 4투표소 이렇게 가지고 투표함이 그쪽에서 투표된 것처럼 수입이 됐다 이런 걸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은 예상사전투표사 수, 보소투표 신고인수, 선상투표 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게 투표함 수는 이게 딱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사전투표함 수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고무줄처럼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게 위조투표지가 얼마나 위조된 건지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데 이게 그 다루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도둑놈들한테 중요한 물건을 관리를 맡겨놓으면 우리가 그 도둑놈이 잘하기를 믿고 기다리는 정말 한심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관위가 거의 그냥 도둑놈 수준의 부정선거를 이 사람들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치했거나 아니면 방조했거나 이런 거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선거조작위원회라고 하고 별의별 망신 그저 모욕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설마 그렇나 했는데 이제는 거의 이게 드러나고 증거에서 나오고 그런데도 재판하는데 계속 그냥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국가에서 이 사람들 당장 월급을 끊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월급을 끊고 예산을 끊고 그리고 선거를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선거를 좀 밀어가지고 제대로 사람들 정말 갈아치우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국민 자체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선거 관리하든지 아니면 양 후보자들끼리 합의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이게 강의는 하긴 하지만 정말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투표 용지에는 청인을 위에 뭐 무슨 선거위원회라는 청인 사각도장이거든요. 그걸 날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인쇄 날인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청인을 인쇄 날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면 청인이라는 거는 사실 그 투표지 한 장 한 장의 개별적인 그걸 뭔가 요소를 특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투표관리관인을 인쇄 날인을 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그 투표지 한 장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인쇄해가 청인처럼 그냥 인쇄해가지고 다 교부하면 그게 바뀌어버리면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지금 이제 마무리 준비해요. 네, 이제 제가 사실 빨리 끝낸다고 시작을 하고도 이렇게 근데 6항은 요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투표 뭐 하여튼 도장 찍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지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해야 한다. 사전 투표지는 이제 미리 이제 뭐 인쇄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로 보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라는 거는 그 노트북하고 프린터거든요. 해야 되는데 여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하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대법원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요. 이게 QR코드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QR코드도 2차원 바코드니까 여기 법하고 틀리지 않다 그러고 이 관련의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해놨잖아. 이건 분명히 우리가 QR코드가 아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바코드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 관로에 있기 때문에 QR코드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배변 아닌 배변을 해서 우리가 대법관을 고발했거든요. 이건 대법관이 대법관이 법률을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위법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대한민국 법 질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법관도 정말 이렇게 나쁜 판결을 한 사람들은 진짜 당장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탄핵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도 좀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그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런 불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국민들이 정말 놀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라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질문을 받아야 돼서. 질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사전투표 조작이 부정선거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투표지 위조 투입과 투표함 바꿔치기, 부방되는 이러한 부정투표지 투입을 막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 제조 활성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선관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존 롤 용지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선거 전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확인하고 없애달라고 이걸 하시면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사무소, 선관위 사무소, 창고 등 이런 데서 위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투표함 바꿔치기, 위조 투표지 투입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 선거에 비춰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가서 그냥 육안으로 지켜보면서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두 분만 있으신가요? 조영태 위원장님 손 번쩍 들고 계시는데. 예. 질문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짧게 질문해 주셔야 예, 됩니다. 지금 이 선거가 우리가 한 봉인을 하잖아요. 투표한 봉인이 개표장에서 맨 처음에 봉인을 한다는 거 개표장에서 그 봉인을 확인해서 손이 타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그거를 증명하고 거기서 그거를 이상이 없을 때 개함이 돼야 하나 현재에 그것을 정당이 지금 이거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맨 처음에 투표 전에 투표한 봉인 시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촬영 나중에 이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기 위한 그때 그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 반역 법제 집단이 저희 조영태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시간상 좀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체에서 안에서 사진 찍고 모든 이거를 해야 됩니다. 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함이 막 통째로 바꿔치는 거는 봉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개인 사인이 돼 있는 걸 바꿔치기 하기 쉽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3구 대선 때도 후방대 중에 한 분이 그걸 자기 사인을 그분은 아직 옆에를 막 해가지고 사인도 아주 막 별도 그려놓고 막 해놨는데 이게 바꿔치기 된 걸 사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투표 참관, 개표 참관인들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봉인할 때 이제 서명을 어떻게 할지
또 그걸 또 바꿔치기 하지 않게 개표장에서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관리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신경 써주시면 상당히 그것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걸 바꿔치기라고 또 봉인지가 막 붙였다 뗐다 붙여도 뭔가 표가 안 나는 이런 봉인지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걸 또 막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머리를 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그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오늘 수업 여기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저는 지난 선거 때 참관 일을 했었는데요. 오전 일을 봤어요. 근데 오후 참관인이 갔는데 봉인지를 오전에 한 걸 뜯었다는데 그거 뜯어도 되는 건가요? 봉인한 걸 뜯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봉인하면 그걸로 따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뜯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만약 봉인을 해제할 때는 그 선관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그 뭔가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 왜 뜯었는지 모르겠거든요. 오후 참관인을 보는 앞에서 뜯기는 했대요. 그러면 그 투표함을 계속 쓰기 위해서 오전에 봉인하고 오후에 이어서 한 거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오전 끝나고 봉인을 안 하고 하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전에 이제 그 투표함 봉인을 하고 오후까지 뭐 점심시간 이런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새로운 투표지 투입을 막기 위해서 봉인을 하고 오후에 다시 이제 그 투표함에다 계속 투표를 이어가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서 봉인을 해제한 거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해드릴게요. 혹시 그 봉인지를 뜯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투표함이 찼을 경우도 그래요. 이제 투표함이 찼을 때도 투표함을 갈기 위해서 그때도 봉인지를 떼어서 그걸 이제 행랑을 들어가지고 옮겨서 다시 그 통에다가 이제 새로운 봉인지 장착해서 두 번째 투표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게 이제 투표지가 찬 상태에서 투표함을 발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부정을 하기 위한 건지 한번 참관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보시고 그 순간에 촬영할 수 있으시면 사진 촬영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니 어쨌든 봉인지가 뜯어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봉인을 한 게 뜯어진다는 건 법적으로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봉인지를 그런 얘기 아니라 이 통 하나에 우리가 6,000배 이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들어가요. 그걸 자료다 다 집어넣고 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반역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정수경 전사님이 이제 듣고 계시니까 이따가 강의하시면서 아마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